안녕하세요, 오버리터입니다. 오늘은 성북에 있는 올린즈 매장에 방문해서 리어샥을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리어샥이 뭔지, 올린즈는 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바이크는 노면 추종성을 유지하고 라이더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앞바퀴 쪽과 뒷바퀴 쪽에 서스펜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좋지 않다면 노면 추종성이 떨어져서 바이크 컨트롤이 나빠지거나 충격 흡수가 잘 안 돼서 라이더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좋은 서스펜션을 애초에 장착하고 있는 바이크를 구매하려고 하거나 이미 구매한 바이크의 서스펜션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죠. 48의 경우 앞발이 앞으로 쭉 뻗고 엉덩이와 허리가 곧게 서는 포워드 자세로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뒷 서스펜션, 즉 리어샥이 성능이 떨어지면은 다른 포지션의 바이크에 비해 허리와 등으로 충격이 크게 가게 됩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기본 에멀전 샥의 성능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BMW나 두카티 등 유럽제 바이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다가 48 특유의 자세로 인해 저는 개인적으로 서스펜션에 불만이 좀 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올린즈 서스펜션으로 교체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할리 데이비슨에 장착할 수 있는 서스펜션 브랜드 중 유명한 브랜드는 이제 제가 장착하려고 하는 올린즈가 있고요. 레전드, 스탈리온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보통 올린즈가 가장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데 올린즈의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지만 무엇보다 2만 킬로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오버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지비도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금액적인 부분을 커버하고도 남는 성능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올린즈의 경우 알차나 네이키드 바이크에 장착할 수 있는 서스펜션만 가지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 커스텀 앤 헤리티지라고 불리는 STX36 블랙 라인을 내놓으면서 할리 데이비슨에도 장착할 수 있는 리어샥 라인업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일과 가스가 분리되지 않는 가장 저가의 타입, 오일실과 가스실이 분리되지만 상세한 조절은 불가능한 중가 타입, 리저버 탱크가 따로 장착되어 있어 댐핑 리바운드 조절이 가능한 가장 고가의 타입이 있습니다. 저가의 경우 오일과 가스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기포가 발생할 수 있고 기포가 발생하면 샥에 데미지가 올 수 있고요. 순정이 망가져서 샥을 교체해야 되는데 순정과 비슷한 가격대에 조금이나마 더 성능이 좋은 샥을 찾는 경우에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중가 모델의 경우에는 오일과 가스가 분리되어 있기는 한데 세부적인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절이 그렇게 필요 없거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올린즈의 성능을 체감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고가 모델의 경우에는 오일과 가스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라이더의 주행 목적에 따라 단단함, 부드러움, 노면 추종성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외관적으로 드레스업 효과가 있어서 나 올린즈야 티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린즈가 시승 행사에 사용했던 제품을 장착하기로 해서 중가 모델에 가까운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장착하는 시점부터 워런티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서스펜션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같이 매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거예요? 네. 시승 나갔던 제품이라 박스는 약간 좀 들어가요. 아,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싸서 보여드리면 이 형태의
여기 한번 바이크 앉아보시겠어요? 네. 균형은 잡을 거고요. 네. 원래 타시는 대로 시트 포지션하고 다 맞춰서 앉아주세요. 169. 169. 일단 되셨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바이크의 장착이 끝나면 테크니션 분들과 함께 세부적인 조정을 하게 됩니다. 라이더가 속도를 내는 편인지 아닌지, 주로 다니는 길이 도심인지 외곽인지,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이야기하고 그에 맞게 기본적인 노면 추종의 정도와 샥이 눌리는 정도를 조정해줍니다. 처음 설정한 세팅 값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라이더는 기준점을 활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조정해가면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값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조정을 마치고 도로로 나갔을 때 이래서 올린즈 하는구나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라이더는 노면이 느껴지지 않을 때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면이 느껴져야지 어느 정도의 속도와 힘으로 달리면서 조절을 해야 하는지 감이 오는데 노면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내가 얼만큼 스로틀을 개방해도 되는지 브레이크를 잡아도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올린즈를 장착하기 전에는 노면이 그렇게 상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노면의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저에게 전달되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라이딩을 할 수 있었죠. 또한 노면에서 오는 충격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닌데 허용 가능할 만큼의 수준으로 굉장히 스무스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충격의 강도가 줄어들었어요. 사실 충격 자체를 줄이는 거는 순정 샥을 물렁하게 조절하거나 올린즈가 아니어도 다른 샥으로 교체해서 좀 소프트하게 세팅하면은 다 해결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샥을 물렁하게 세팅하면은 고속에서 안정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고속에서 가속과 감속을 하면서 엉덩이 아래 샥이 출렁출렁하게 되면은 그 느낌이 꼭 뒷바퀴에서 미세한 슬립이 발생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뒷바퀴가 흔들리는 느낌이 나면은 라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샥은 두 가지 문제가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개의 세팅 값으로 소프트할 때는 소프트해하고 하드할 때는 하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올린즈 샥은 상충하는 두 가지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해낸 느낌입니다. 가격은 해결해내지 못한 단점이긴 하지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할리 데이비슨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